이론적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이제 뭐 테라를 팔고 루나를 다시 사주고 하면서 이게 가격이 맞춰져야 되지만은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둘 다 같이 팔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안전장치를 서로 다른 곳에 이렇게 두고 있었어야 되는데 같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권도영 대표가 그 커뮤니티의 신뢰를 끌고 다시 갈 수 있냐? 신뢰가 없이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하더라도 사실은 결과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. 과거에 또 다른 피해자 양상할 뿐이거든요. 그래서 현재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것 같다. 체인 공방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특근법은 뭐냐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법이니까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뭐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이런 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.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? 고도화된 그런 투자 기관들이 도리어 여기에 그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양성화되고 그리고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른바 루나 쇼크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.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봅니다. 이 기자, 오늘 내용을 4가지 정도 키워드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? 예,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리먼 브라더스입니다. 예. 이 모두가 알만한 대표적인 금융사고이긴 한데 이번 루나 사태를 좀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일단 뭐 여러 번 언급됐기 때문에 가능한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1달러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형제 코인을 루나를 좀 연동을 하고 또 루나를 추가로 만들거나 없애는 구조를 통해서 이를 유지해 왔는데요. 예. 과연 저것만으로 가격이 좀 유지가 될까?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큰 문제는 당시 안 됐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들 규모가 좀 커지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. 이 규모가 커진 상황을 루나 생태계라고 일단 하겠습니다. 여기서 여러 프로토콜, 즉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지는데 이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대출과 같은 앵커 프로토콜이 가장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. 여기서 이 투자자들 좀 솔깃하게 만드는데요. 이들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맡기게 되면 20%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. 이 대출받은 것을 또 다시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또 받는 무한 레버리지가 좀 만들어집니다. 이때 여기서 좀 부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복잡한 구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 이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집 담보 대출 상품 내에서 파생 구조 반복으로 결국 부실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포함된 것을 간과한 것과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. 예. 이런 점에서 이를 계기로 좀 이론적이기만 한 좀 금융 구조가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어렵고 얼마나 위험한지 좀 체감하게 됐는데요. 이 다양한 감시와 규제들이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. 이런 것도 사실 루나 사태와 좀 마찬가지로 비교가 되는데 이 정보를 중심으로 좀 근거가 부족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솎아내는 움직임이 향후에 좀 예상이 됩니다. 예, 뭐 리먼 사태 때도 뭐 영원히 담보를 계속 잡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믿음이 한번 깨지니까 완전히 전체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었죠. 두 번째 키워드 고래입니다.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큰 손들, 고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에 그 테라 루나 생태계를 만든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가 대표적인 좀 고래로 불리고 있는데요. 예. 이게 사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손이고 또 고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추앙을 받았음에도 이번 사태를 좀 해결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. 이 여러 번 뭐 보상이나 뭐 재기를 계획한다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 시장의 신뢰를 좀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예. 여기서 이 권 대표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점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. 뭐 대표적으로 보면 루나 생태계에서 이 안정성을 위해서 샀던 뭐 비트코인이 거의 다 팔았다고 뭐 말은 했지만 이게 과연 제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런 점에서 향후에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. 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누군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처음에 이 알고리즘의 이 허점을 이용해서 좀 공격을 했었던, 그러니까 뭐 일종의 좀 시스템 붕괴를 좀 일으켰었던 그런 세력들도 좀 고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맞습니다. 예,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좀 금융공학 같은 걸 좀 전공한 세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권 대표가 최근에 또 뭐 새로운 코인을 또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
이 세 번째 키워드로는 이 코인 거래소가 꼽혔네요. 거래소가 왜요? 일단 코인 거래소가 이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. 근데 사실 코인 거래소는 그렇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이번에 거래량이 폭증했기 때문에 막대한 스스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예. 물론 뭐 패닉셀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 도의적으로 지적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. 일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좀 해당 코인의 상장 폐지 시기를 다소 늦춰서 이 거래량을 더 늘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마저 나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회 정무위 중심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이 권 대표와 또 코인 거래소에 대한 청문회를 계획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규제 마련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뭐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코인을 상장시켰다는 건 또 책임이 있는 게 아닌지 좀 따져볼 부분이고, 게다가 이제 상장 시기 폐지 시기를 좀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?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데요. 이 금융위원장과 뭐 금감원장이 계속해서 뭐 코인에 대해서 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코인에 대한 감시나 어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예.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까지 이제 관련 법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움직임에서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투자자를 위한 그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다소 주춤거리던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올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 제도와 관리 그리고 검사, 제재 등이 좀 담길 예정입니다. 네 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이 법제도 보완이 안 된 점, 이게 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. 책임자를 규제를 하지도 못하고 또 투자자들은 뭐 보호도 못하고 말이죠.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겁니까?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예. 일단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보면 지난해 말에 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관련 이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. 예. 제목은 가상자산 거래자 그 보호를 위한 그 규제의 기본 방향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법제화의 윤곽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해당 보고서에서는 증시의 규제 원칙을 이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뭐 투자 정보에 대한 의무 공시, 또 불공정 거래 금지, 또 가상자산업자의 선관 의무와 또 뭐 건전성 유지 이런 원칙들이 자본시장과 거의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담겨져 있습니다. 이 자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 가상자산업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앞서 언급한 디지털 자산 그 기본법에 속하는 내용입니다. 이 해당 법에 따라서 뭐 신설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자산 육성과 규제를 맡을 예정인데요. 앞서 뭐 인수위를 통해서 뭐 국회라든지 또 당국이 계속해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투자자 보호에 좀 방점이 찍힌 가상자산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사태가 터진 상황이니까 관련 제도 도입도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분석 한 줄 정리 한번 해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그 달나라 간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 루나 쇼크의 가상자산이 좀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평을 했고요. 예.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달나라 간다던 루나가 결국에는 추락의 이유가 없다. 그리고 두 번은 없다로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SNS 안 하는 모양입니다.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.